저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만성 피로로 오셨는데 일단은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검사상 큰 이상이 없어서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평상시 뭐 생활 습관 같은 걸 좀 여쭤봤는데 이분이 커피를 하루에 막 5잔씩 먹고 또 오후 저녁까지도 커피를 계속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 커피 권장량이 카페인이 한 2잔에 3잔 정도로 생각이 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오히려 커피를 마시면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밤에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것이 피로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을 저희가 의사들이 꼭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과잉으로 입력이 되셨는지 너무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적절한 운동을 신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과한 운동이 좀 독이 되듯이 매일매일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더 중요한데 그런 회복을 무시하고 운동만 열심히 시키는데 했더니 왜 이렇게 더 피곤하냐. 그래서 적절하게 쉼을 좀 같이 해달라. 그래서 운동은 2, 3회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쉬는데 시간을 할애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피로가 풀렸다. 이런 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내가 좀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PT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PT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PT 스님들이 약간 이제 강박장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세게 시켜서 우리들이 랍도라고 하죠. 행문군 유해증까지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오줌 누는데 콜라색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오는 분들도 같이 정말 있습니다. CK가 뭐 3,000에서 10,000까지 올라가는 분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운동 주의해서 하게. 맞습니다. 네. 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네. 네. 또 아까 커피도 얘기하셨는데 카페인 섭취하면은 사실 이렇잖아요. 딱 나 오늘 모닝커피 한 잔 모닝 커피를 마시고 나면 그냥 반짝해서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커피를 마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다고 하시는 거죠? 일단 커피는 뭐 각성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간 우리 몸에 있는 카페인이 카테코아민을 좀 분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기도 해서 어쨌든 간 그게 교감신경 항진되면 저희가 어쨌든 간 심박수 빨리 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어쨌든 간 낮 시간에 오전 시간이나 낮 시간에 저희가 일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주는 좋은 각성제겠지만 이것들이 너무 하루에 적정량을 넘어가거나 적정 시간이 넘어간 뒤에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안 좋다고 저희가 그러면 커피를 그만 드셔라. 그래서 하루에 뭐 3잔 먹던 거를 1잔 줄였더니 오히려 또 이제 또 의존도가 높아진 사람들이 갑자기 끊었을 때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고 각성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게 가끔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술을 먹으면 잠이 잘 든다.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잠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오기는 하는데 이게 절대로 깊은 잠의 단계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깊게 잔 것 같지만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고 얕은 잠만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다음날 더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남자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자다가 꼭 한두 번씩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해주면 밤에 야간요로 그러니까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도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절로 개선이 돼서 피로감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피로 정도? 그 정도는 우리들이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너무 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병원에 피로로 오는 분들 무지무지 많잖아요. 정말 피로 없이 오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피로로 오는 환자분들을 일단 오면요.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넘기지 않고 일단은 최대한 공감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피로가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병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혹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충분한 검사, 기본검사는 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쨌든 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런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만큼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좀 공감도 많이 해드리고 조금 제가 힘을 드리고 이거는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라고 인식을 심어드리고 같이 좀 이렇게 좀 같이 끌고 가서 이걸 좀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공감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제가 좀 피로 환자를 볼 때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잠을 잘 주무셨는지. 피로하다고 하는데 뭐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오면 저도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수면을 몇 시간 주무시는지, 깨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요. 요새 우리나라 이제 건강검진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빠진 피로랑 관련된 검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도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에 맞춰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검사를 한 거에서 뭔가 혈액 검사나 이런 거에서 이상이 있다면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교정을 해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피로는 우리 몸이 나한테 말하는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돼, 너 쉬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까지 피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간장약만 드립다 먹는 분들도 있고 카페인으로 뭔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적절한 정도의 시그널들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분명히 각성 효과도 있고 우리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의 피로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단계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원인들은 반드시 찾아줄 필요가 있고, 이 원인이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원인 그리고 정신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울, 불안, 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신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정말 깊이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갑자기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꽝꽝꽝 소리 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내일 내야 되는 뭐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러면 이제 불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은 병원에서 당연히 보지만 우리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 가족적인 원인도 환경에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물어보고 서포트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